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팡 사태가 갈수록 더 꼬이는 모양새입니다. 쿠팡이 휴일인 그제 크리스마스에 기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3,300만 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돌연 그 10,000분의 1 수준인 3,000명으로 대폭 축소했는데요. 사고 당사자가 스스로 조사하고 증거까지 확보한 사상 초유의 셀프 조사였습니다.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이 일자 쿠팡은 정부와 협력한 거라며 정부 핑계를 댔는데요. 손해배상액 산정을 앞두고 본격적인 책임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은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유출자인 전직 직원을 접촉해 노트북을 받아왔습니다. 증거오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꺼내든 카드가 정부 지시였습니다. 정부가 만나라고 했다며 수사기관 협조 없이 유출자를 따로 만난 사실을 정부에 협조한 것으로 포장했습니다. 법적인 수사 과정에서도 이제 증거나 증인이 오염되지 않도록 이제 1차적으로 수사기관이 접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조사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 하면 공무집행 방해나 증거인멸에 관한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범정부 TF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없는 사항을 자체적으로 발표해 혼란을 끼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쿠팡은 또 유출자가 실제 저장한 고객 정보는 3,000개에 불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3,300만 명의 개인정보에 접근했지만 실제 가로챈 건 10,000분의 1 수준이라며 유출 피해 규모를 크게 줄인 겁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손해배상액 줄이기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실제 금전 피해가 없더라도 정보가 악용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자체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다 보니 실제 외부 유출 건수를 대폭 축소해 이 불안감을 낮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차 피해 문제는 저장이 됐냐 안 됐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관리 상태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보 주체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죠.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쿠팡은 조만간 고객 보상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최대한 피하고 손해배상은 최소화하려는 꼼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집단 소송에 참가한 피해 고객은 약 50만 명으로 알려졌고 9개 소비자 단체는 1,000만 명을 모아 1인당 30만 원을 청구하는 대규모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부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의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 대가로 김건희 씨에게 200만 원대 가방을 준 혐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수사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남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조금 전 국민의힘 대표였던 김기현 의원과 부인 이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2023년 당대표 선거 직후 260만 원대 로저 비비의 가방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건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김 의원 부인 2차 조사를 마치고 곧바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사 편지 쓴 날에 국회는 왜 가셨어요? 김기현 의원이 직접 가방 전달한 겁니까? 지난 2023년 3월 김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되고 며칠 뒤 김 의원의 부인이 구매한 로저 비비의 가방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됐습니다. 긴 여정이었지만 대통령님과 영부인께서 곁에 계셔주셔서 큰 힘이 됐다는 메모도 들어있었습니다. 메모에 적힌 날짜는 3월 17일. 특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날짜에 김 의원의 부인이 김기현 의원실에 방문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날 김 의원은 서울공항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마중 나가기도 했습니다. 의원님 그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그 귀국한 날 그날 전달하신 거 맞으세요?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그날 아니세요? 터무니없는 허구의 비과학 소설입니다.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전달한 선물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특검은 당대표가 당선에 대한 대가로 대통령의 부인에게 명품 가방을 제공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까지는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수수 혐의는 기소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상호입니다. 각종 의혹이 잇따르고 있는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에 대해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부인이 구의회의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야권은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민주당에서도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보좌직원의 통화. 조 부의장이 김 원내대표 부인인 이모 씨가 자신의 업무 추진비 카드를 200만 원 넘게 썼다고 말합니다.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 270 정도. 8원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이 씨도 자신의 구의회 카드 사용과 관련해 보좌진과 통화를 했는데 카드 집행 증빙에 필요한 식사 인원수를 어떻게 할지 우려를 표합니다. 인원수 있잖아요.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얘기를 생각하는데. 네, 식당별 인원수요. 동작구의회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이 씨가 지역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적으로 받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이미 윤석열 정권 당시 수사를 받은 의혹으로 지난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혐의를 즉각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칼 호텔 숙박권 수수, 공항 의전 논란, 병원 진료 특혜와 아들의 국정원 업무 대행 의혹에 이어 부인의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김 원내대표와 관계된 새로운 의혹이 잇따라 쏟아지자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데 이어 같은 당 중진 박주민 의원은 김 원내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 이런 부분을 안 드리는 방법과 방향으로 고민을 하겠죠. 야권은 원내대표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개혁신당은 국회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고 자연인으로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며 질타했고 국민의힘은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지만 의혹의 본질은 외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합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현재로선 사퇴 가능성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자회사를 통해 독일의 유명 자동차 부품업체인 GF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사업을 인수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전자부품, 즉 전장 사업을 선도해 나가겠다는 삼성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주차를 하려는 한 차량. 운전자는 손을 완전히 떼고 있습니다. 간격이 좁은 곳을 무리 없이 들어가고 후방에서 자전거가 지나가자 알아서 멈춥니다. 주차 공간을 선택만 하면 4대의 카메라와 12개의 센서가 주변을 감지해 알아서 주차해주는 겁니다. 사고를 막고 안전한 주행을 돕는 독일 ZF사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에이다스입니다.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이 이 ZF사의 에이다스 사업부를 2조 6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ZF사는 자동차 전자부품을 다루는 전장 기업으로 특히 에이다스 핵심인 스마트 카메라 시장 업계 1위입니다. 지난 2017년 오디오를 비롯한 전장 사업이 강점인 하만을 인수한 데 이어 8년 만에 다시 전장 사업 확장에 나선 겁니다. 과거 자동차 산업은 엔진과 제동장치 등 하드웨어 부품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IT와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으로 변화했습니다. 자동차가 하나의 전자기기가 된 겁니다. 모든 비이클을 SDV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도 ADAS 기술을 결합하는 전장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꾀하고 있다고. 이번 인수로 하만은 에이다스 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동시에 기존 주력 제품인 디지털 운전석 등을 결합해 자동차 운영체제 개발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삼성은 올해에만 독일 플렉트 그룹의 공조를 포함해 오디오, 디지털 헬스 등 신산업 M&A에 나서면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대전의 유명 빵집 성심당엔 올겨울도 딸기 케이크가 큰 인기를 끌어 크리스마스에 5시간이 넘게 줄이 늘어섰는데요.
이런 인파를 분산시키고 성심당의 인기도 주변 상권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자체에서 인공지능으로 대기주를 분석한다고 합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 위로 휴대용 의자까지 등장하며 온 동네가 북새통을 이룹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전의 명물, 성심당을 찾은 사람들입니다. 12시부터 말차시로 사러 서울에서 왔어요. 호텔 케이크가 10만 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 시대. 4만 원대 가격에 맛과 양까지 챙긴 가성비 케이크 소식에 전국에서 인파가 몰렸습니다. 성심당 본점 앞에 설치한 라이다 센서가 사람들의 동선과 혼잡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가장 복잡한 시간과 한가한 시간 통계도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일주일 전 장비시연에서는 수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4천여 명으로 가장 붐볐습니다. CCTV와 다르게 라이다가 감지한 객체를 AI가 사람이나 차량으로 분류하고 그 데이터를 통계로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대전 중구는 내년 상반기부터 하루 2만에서 3만 명이 몰리는 성심당 줄서기 현황을 AI로 분석해 운영 중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할 계획입니다. 방문객이 반경 50m 내 어느 방향에서 들어와 이동했는지도 알 수 있어 상권 활성화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구 밀집이라든지 아니면 인파 밀집도를 저희가 해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제공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성심당 본점이 있는 대전 원도심은 연간 1,000만 명 넘게 찾는 상권이지만 성심당 등 매출 상위 10에서 20% 점포에만 줄을 서는 한계가 명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빵을 시작으로 유휴 공간이나 창업자 커뮤니티, 콘텐츠 발굴 등을 통해 유동인구를 지역 경제로 끌어들이기 위한 실험이 함께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